여러분 안녕하세요, 양효입니다. 신차를 뽑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? 보통 신차를 뽑을 때는 5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첫 번째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상담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 계약하고 출고가 진행되고 차를 인도받게 됩니다. 그러면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. 인터넷, 유튜브나 네이버에 자동차, 아니 원하는 거, 아니 예산에 관련된 걸 해보는, 검색을 해보고 정보를 얻게 되는데, 보통 2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, 예산에 맞게, 예를 들어 내가 3천만 원, 4천만 원 쓸 수 있다 하는 그 금액에 맞게 살 수 있는 차를 먼저 알아보고 그 안에서 고르시는 분이 있고요. 다른 하나는 하나에 뭔가 딱 꽂히는 차 있죠. 매력 있는 차, G바겐 갑자기 이렇게 딱 꽂히는 차를 먼저 갖고 싶은 차를 설정한 다음에 이걸 내가 살 수 있는 차인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, 결국 매력 있는 차로 가더라도 돌고 돌아서 예산에 맞는 차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번째로는 상담을 받게 되는데, 여기도 보통 2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대면에서 상담받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,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상담받는 건데, 네이버나 유튜브에 저 같은 사람들 연락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. 보통 이 상담받을 때는 신차의 옵션이나 가격대나 출고 시기, 대기 기간, 아니면 금융에 대한 정보 있죠. 보험이나 렌트리스 같은 그런 상품, 아니면 또 뭐가 있죠? 심사, 내 신용에 어떤 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, 의외로 예를 들어 아반떼를 사려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다가 다른 그랜저가 된다든지 레이, 셀토스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예산대에서 갈 수 있는 다른 차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왜냐면 얘기를 나눠봤을 때 정보를 더 얻음으로써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정보를 얻게 되면은 차를 결정하게 되고, 그럼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계약은 단순해요. 그냥 서류 처리 몇 개 하면 끝나는 거라서 되게 쉽고요. 그러면은 출고가 진행되는데,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혹시 이렇게 좀 신용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, 그때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, 출고할 때는 이게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. 신차는 좀 빨라도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, 좀 차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대기가 걸리는 차량도 있는데, 차가 이미 생산 완료되어 있는 차를 이렇게 빨리 출고할 때 하루 이틀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지잖아요. 제가 체감했을 때는 한 20% 정도는 그냥 좀 별 생각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 같고, 80% 정도의 고객분들은 애타게 기다립니다. 근데 제가 차를 사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마음 너무 이해하는데, 그래서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. 근데 실은 대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이렇게 출고가 되는 거라서, 일단 그쪽에서 차를 주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대부분 많지 않고, 나온 차들, 아니면 일정이 잡힌 차들을 빨리 빼내는 거는 또 뭔가 애쓸 수 있는,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렇게 출고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세차용품이나 이런 자동차용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시죠. 이 시기 11월인데요.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게. 이 시기에는 특이하게 좀 빡센 분들은 윈터 타이어까지 미리 장만해 두시는 것도 봤습니다. 출고하자마자 새 타이어는 보관하고 윈터를 끼겠다는 거죠. 날씨가 추워졌으니까. 그리고 이제 차를 드디어 인도받게 되는데요. 인도할 때도 약간 2가지 나눌 수 있는데, 이게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왔겠지 하고 그냥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, 꼼꼼하게 이제 검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어느 쪽으로 하든 좋습니다. 장기 렌트 리스를 제가 아무래도 많이 팔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렌트 리스사로 반납을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수나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해요. 컴플레인이 나도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, 검수는 꼼꼼하게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책임 소재가 되게 깔끔해지는 거라서 확인하고 사인하는 거, 인수증에 사인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인도할 때는
제가 이제 뭐 이렇게 수십 수백 대를 팔다 보면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. 뭐 100대 나가면은 한두 대 정도는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진짜 절대 안 생긴다 하는 것보다는 뭐 생길 때는 생기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뭔가 아니면 차 받고 나서라도 며칠 뒤에라도 뭐가 이렇게 생기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해결이 필요한데 책임 소재를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제조사인지 탁송사인지 아니면 금융사인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정비소에서 해결 가능한 건지 뭐 아닌 건지 공장을 보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분석해가지고 빠르게 또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가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대체로 이 단계별로 보여주시는 그런 이렇게 특성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